네, 자, 87회 가나다 상사. 자, 프로그램 띄우셨습니까? 네,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개인기업 위주로 나오죠? 오케이. 자, 파트 1. 사업자 등록증 정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셨죠? 자, 요런 거는 뭐 쉬운 거니까 쌤이 빠르게 한번 그냥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현재 이 사업자 등록증은 미안합니다. 잘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우리 회사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 회사 등록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가 잘못 입력되어 있겠죠. 그럼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 잘못된 것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한다? 사업자 번호부터 성명, 상호명, 대표자 이름, 개업 연월일, 주소까지 해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자,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첫째, 대표자 이름이 안 맞죠? 왜? 홍길동인데, 가나다 돼 있죠? 그럼 홍길동으로 바꾸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맞네요. 그쵸? 그 다음 뭐가 맞습니까? 자, 업태까지는 잘 맞는데, 여기 종목이 전기 부품이 아니고 화장품이죠? 이걸 어떻게 한다? 화장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가 있죠? 예, 세무서가 삼성 세무서장으로 돼 있죠. 근데 전산에는 뭐라 돼 있다? 강남이라 돼 있으니까요. 이게 틀렸죠? F2 누르고 삼성 세무서장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가 맞죠? 대표자 이름하고 종목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가 맞지가 않다. 자, 쉬운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파트 2. 자, 다음은 가나다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표입니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하나 또 정산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정기분 재무상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고 자, 형부터 차변, 대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해보니까 어떤 게 안 맞죠? 자, 외상물 수금까지는 다 좋은데 외상물 수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없죠? 그러면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외상물 수금의 짝지 이 아이를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얼마? 55,000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맞습니까? 그 다음 뭐가 맞죠? 쭉 비교하니까. 그쵸? 요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유객이 어때요? 밑에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예요? 340이죠. 금액이 잘못되었네요. 그래서 34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은 더 이상 문제가 없고 대변을 봐야 되는데 대변에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수금이 안 맞죠. 얼마예요? 87만원이 아니고 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 합계는 일치하면서 차액도 남지 않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쉬운 거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다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3번 파트 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가나다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월 채권 채무의 전액을 맞추라는 얘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거래처별 초기월 어디?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쵸? 클릭. 그럼 여기에서 자, 안 맞는 거 비교하시면 돼요. 첫째, 외상물 추금이 나와 있죠. 그럼 외상물 추금은 자, 문제가 맞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자람테크는 맞아요. 108만원. 근데 그린 위즈덤이 얼마입니까? 197만원이죠? 얘도 맞네요. 근데 뭐가 OK 더 유통이 425만원이 아니고 245만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차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245로 줬고 엔터 치면은 차익이 0이 되면서 맞겠죠. 자, 지급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컴 트루 110, 로직 인베스트먼트 500 맞고요. 자, 뉴 랜드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F2 눌러요.
나오죠. 여기서 new land 엔터 얼마 나머지 240을 넣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자, 이런 문제도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씨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2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801번 급여 계정에다가 다음의 내용을 저기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 갈까요? 당연히 계정 과목에 대한 저기를 등록하는 거니까 메인 화면에서 계정 과목 및 저기 등록으로 가면 되겠죠. 클릭. 자, 801이라고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번에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어떻게 한다? 801 누르면 순간 이동하죠. 맞죠? 순간 이동. 자, 그럼 순간 이동하면요. 급여까지는 다 좋은데 현금 조교 여기 있네요. 여기에다가 뭘 적어라는 얘기죠. 그럼 이 현금 조교란에다가 자, 몇 번? 이게 2번이 아니에요. 몇 번입니까? 2번 적으면 안 돼요. 3번이에요, 3번. 문제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쌤, 여기 2번이 없는데요. 2번이 없더라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3번이라고 있으니까 3번 적고요. 여기다가 뭐다? 직원 생일 그쵸? 축하금 지급 이렇게 그냥 받아쓰기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띄 없으면 안 되나? 자, 안 되는 것 같다 그쵸?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끝입니다. 이러면은 이상으로 파트 3 1번과 2번의 문제가 다 끝이 나네요. ESC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문제 4번 파트 4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8문제고요. 한 개당 3점, 24점이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분계 잘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에 내년이죠. 자, 내년 2월 28일 날 상환을 목적으로 거래처 진주 상점에서 1,000만 원만큼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일단 기간은 1년 이내이니까 단기고요. 단기간 동안 내가 돈을 차입했다는 얘기는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빌린 게 어디로 들어옵니까? 보통예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들차 나대 들어온다 차변에 10월 1일 날 어떻게 공개하죠? 그렇죠. 일단 보통예금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얼마? 1,00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거 대변에 갚아야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면 돼요. 단기 차입금처럼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진주 상점으로 달아주시면 된다. 자, 항상 분기를 다 하고 나면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맞는지 차익은 발생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다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네, 2번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용 휴지를 구입하고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광고비를 쓴 거죠. 그럼 광고비가 총 얼마죠? 33만 원이죠. 요 합계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광고를 했으니까 10월 13일 갈까요?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죠. 이름은 광고 선전비 800번대 얼마? 예, 33만 원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의 EI를 어떻게 한다? 카드를 끄었다는 얘기죠. 그럼 카드는 왜 상이니까 돈을 안 준 거죠. 근데 광고하는 건 장사는 아니죠. 그렇죠? 제품을 팔거나 상품을 팔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품 이외의 것이니까 미지급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장사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분개합니다. 외상매입금은 안 돼요. 자, 카드는 거래처를 누굴 달아라? 카드 회사를 달아라는 얘기죠. 국민카드를 다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자, 3번입니다. 3번은 10월 18일 날 대전 상사에서 상품 280만 원만큼을 매입하고 자, 8월 30일 날 8월 30일 날 키 지급한 계약금 줄 긋고 다시 뭐죠? 선급금으로 필기해 주세요. 선급금.
그러면 선급금 30만원만큼을 뺀 나머지 대금 중 1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고 나머지 잔액을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죠. 자, 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0월 18일 날에 차별이 뭡니까? 일단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은 들어오죠. 들차 나대 차별이 뭐다? 상품 얼마가 들어옵니까? 280만 들어오죠. 280만 들어온다면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상품이죠. 오케이. 그러면 차변에 상품을 사왔다면 대변은 뭐다? 돈을 주자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분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사오면 차변에 적고 그에 대해서 돈을 주면은 대변에 적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변에 일단 뭐 사라진다? 8월 30일 날 기재급한 계약금, 선급금이 사라지겠죠. 자,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자리가 어느 변? 차변이에요. 차변. 근데 물건 들어오면은 대변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얘는 선급금은 돈을 먼저 주었으니까 돈을 먼저 준 만큼 물건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물건 받을 거는 내 거니까 자산이에요. 자산이 감소한다. 해가지고 대변에 공개하지만 얘도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전 상사이죠. 선급금도 여러분들 채권이에요. 알고 있죠? 예, 이거는 돈을 받을 게 아니고 돈을 줬기 때문에 물건 받을 거잖아요. 채권이니까 물적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자,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이 입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니까 입력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30만 원 사라지고 그럼 나머지 250만 원만큼은 뭐가 들어오느냐? 자, 참, 뭘 주었느냐? 그러면 차감한 대금 중에서, 자, 그 대금 중은 250만 원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100만 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대변은 뭐 나간다? 보통예금 나가죠. 나간다 대변, 그쵸? 보통예금 얼마? 100만 원 나갔다는 얘기죠. 자산의 감소.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했다? 외상으로 했답니다. 이건 돈 안 줬죠. 돈 안 줬으니까 대변의 부채가 증가해야 되겠죠. 대변의 이름은요, 외상 매입금으로 분류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은 갚아야 될 돈이니까 갚아야 될 거래처를 달아줘야 되겠죠. 누구? 대전상사 똑같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4번 11월 15일 날 북부 서점에서 회계부 소용으로 필요한 서적을 현금으로 구입했네요.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고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책을 사왔으니까 책 사는 거에 돈 쓰면은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이름은 비용 중에서 복리후생비. 그게 얼마? 8만 원이다. 그 얘기죠. 합계 금액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11월 15일로 갑시다. 차변은 뭐다? 아이샤시. 방금 쌤 뭐라고 했죠? 도서인쇄비죠. 도서인쇄비라고 했습니까? 복리후생비라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혹시나 복리후생비라고 했다면은 아니에요. 도서인쇄비죠. 오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미안합니다. 도서인쇄비. 자, 몇 번대? 예, 800번대이죠. 얼마? 8만원. 이렇게 공개되고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이 물건을 샀으니까 대변에 돈을 줘야죠. 그럼 대변에 뭐다? 현금으로 구입을 했죠? 그럼 현금 나가겠지 뭐.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얼마? 8만원. 자, 쉬운 문제였어요. 자, 5번. 이 5번이 중요하죠? 별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 우리 회계기구에서는 이런 거는 어렵다. 자, 12월 4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과의 주식 100주를 일주당 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답니다. 단, 사과의 주식 일주당 취득원가는 5,000원이랍니다. 자, 이 문제 볼까요? 네, 이 문제에다가 필기를 하나 해놓으세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 시의 비용은 처분가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 우리가 주식을요, 사오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죠.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죠. 그럼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은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음. 자, 얼마가 나오느냐? 일단 100주를 팔았죠. 근데 나가는 건 여러분들 금액을 뭐하고 곱하죠? 그렇죠. 주식의 일주당 취득원가. 지금 여기에 뭐 장부가액이란 말이 없으면요. 내가 한 장당 5,000원에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5,000원의 장부에 적혀 있겠죠. 그 금액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건 5,000원짜리가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돈은 얼마가 들어오느냐? 자, 이 돈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죠. 그렇죠. 그럼 돈은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어요. 자, 몇 주가? 100주가. 그렇죠? 자, 100주가 입금되었는데, 잠시만요. 자, 이 100주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10,000원에 팔았죠, 주당. 자, 한 장당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뭐다? 10,000원을 곱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나가는 주식은 100주 곱하기 5,000원 해가지고 얼마? 50만원짜리가 나가는데, 그쵸? 들어오는 돈은 얼마? 한 장당 10,000원에 팔았으니까 100주 곱하기 10,000원 해가지고 100만원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50만원짜리 주식을 100만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50만원 벌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그렇죠. 처분 손실이죠. 그게 얼마?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100만원 들어왔다가, 자 보세요. 100만원 들어왔다가 우리가 주식을 팔 때도 수수료가 약간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10,000원이 차감되었대요. 무슨 소리죠? 100만원 들어왔다가 얼마? 10,000원이 나간 거예요. 그럼 실제로 100만원 중에서 10,000원 떼고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에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100만원이 아니라 얼마? 99만원이 들어온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금액은 99만원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 시에 비용이 발생하면 걔는 처분 가액에서 뺀다고요. 그러면 100만원 들어왔다가 만원이 나가고, 만원을, 미안해요. 100만원 들어왔다가 만원을 떼고, 맞죠?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에는 99만원이 적힌 거죠. 그쵸? 그럼 이때 차변에 이 만원을 빼면은, 맞죠? 결국 대변에 얼마 남아요? 49만원 남죠. 이 49만원이 뭐가 된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5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으니까 원래는 처분이익이 50만원이었는데 이 많은 수수료 나가는 바람에 처분가액이 99만원 돼버렸죠. 맞죠? 그럼 99만원을 판 셈이니까 결국은 49만원만큼이 차이가 나니까 걔가 이익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면요. 이게 전부 다 이익에서 빠지게끔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개할 때, 자, 12월 4일 날로 가야 되겠죠? 12월 4일 날. 12월 4일 날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일단 나갔어요. 자, 방금 얼마였죠? 50만원짜리가 나갔죠. 근데 차변에 보통 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100만원 들어왔다가 만원 빠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얼마? 99만원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결국은 9만원만 벌었으니까 대변은 뭐다? 49만원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뭐 그래도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은 나온다. 그 얘기예요. 네, 이제 몇 번입니까? 6번인가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12월 9일 날 관리부에서 영업부 신입사원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했대요. 계약금으로 견적소의 금액의 10%만큼을 보통의 금액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사온 게 아니네. 그쵸? 뭐죠? 아, 5대를 주문했구나. 주문하고 계약금만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5대가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주문만 한 거니까 여러분 알죠?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증원, 거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개하지 않고 계약금만 분개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금액에
10%니까. 이해되죠?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지? 5대 300만원 1,500. 야, 비싸네, 그쵸? 요즘에 이렇게 피시가 비싸나? 자, 아무튼 뭐 좀 비싼 거 쓰네, 그쵸? 좋은 생각다. 그쵸? 자, 아무튼. 자, 1,500만원치를 사왔죠. 근데 여기에 10%니까 얼마? 150만원치를 50만원치만큼의 계약금을 주었다는 얘기죠. 계약금 준 것만 분개하면 돼요. PC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주문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개합시다. 12월 9일 날, 뭐야, 9일 날에, 자, 대변에 뭐가 나간다? 계약금이 나갑니다. 뭘로 나가죠? 뭘로 나가지? 보통요금 나갔죠? 그럼 대변에 보통요금 나갔습니다. 자, 1500에 10% 얼마? 150 나갔고요. 차변의 이하를 뭐다? 미리 주었으니까 선급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누구라 쓰여 있죠? 그렇죠. 동화상사. 요것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동화상사. 공급자, 동화상사.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동화상사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7번. 12월 14일 날 현금 시세를 확인하던 중에서 자, 실제 현금. 자, 실제 현금 다른 말로 적으세요. 뭐? 그렇죠. 금고. 그러면 금고가 장부보다 10,000원이 적은 것을 발견하였대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현금 가부적 배웠죠? 그럼 금고가 장부보다 10,000원이 작다는 얘기는 아무튼 금고가 작은 거죠. 그래서 쌤이겠죠. 금고가 작으면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거고 금고가 많으면 현금이 더 들어온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금고가 장부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거고요. 금고가 장부보다 돈이 작으면요. 그만큼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고가 작으니까 빠져나갔죠. 자, 나간다 그러면 대변. 그럼 12월 14일 날 대변에 현금이 나갔습니다. 자, 얼마만큼 나갔습니까? 10,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왜 나갔니 하고 찾아보니까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결산 아니죠. 그러면 결산 아니니까 결산 때까지 찾기 위해서 잠시 세워두는 계정, 누구 현금 과부족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현금을 치면은요, 과부족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 과 해가지고 세 글자까지 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8번 문제입니다. 12월 19일 날 영업부사원 최지방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산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이 40만 원 있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을 하였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달리지만 합니다. 그러면 안 달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은 최지방을 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보세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출장비를 지급할 때는 가지급금이 40만 원이죠. 근데 밑에 보니까 실제로 얼마를 쓴 거죠? 35만 원밖에 안 썼죠. 그쵸? 자, 그럼 일단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비용을 먼저 적죠. 그러면 12월 19일 날에 일단 여비교통비가 발생한 건 확실하죠. 확실하니까 차변에 뭐 여비교통비로 분배를 하시면 돼요. 800번 때. 자, 얼마입니까? 35만 원만큼을 발생시키면 되겠죠. 근데 우리 회사가 얘한테 준 돈이 얼마예요? 그 당시에. 40만 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분께 어떻게 했을까? 대변에 현금 주고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옮겼겠죠. 그럼 이 가지급금이 대변에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이 사라집니다. 얼마? 문제에서 40만 원 줬다 돼 있으니까 40만 원이 사라진 거죠. 그쵸? 그러면 뭐야? 40만 원 줬는데 35만 원 썼으니까 걔 주머니에 5만 원 남아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달라고 해야지. 그럼 차변에 돈 들어온다. 뭐 현금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들어오면 차변이죠. 오케이.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반 점표에 대한 내용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 5번 파트 5 오류정정 보도록 하죠.
문제 5번, 파트 5, 오류 정정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2번 바로 풀겠습니다. 자, 1번. 11월 30일 날 아현 상사의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외상대금을 결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내가 외상값을 갚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외상 매출금일까, 외상 매입금일까? 매입금이겠지, 그쵸? 자, 보통이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 100만 원에는 송금 수수료가 12,000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일단 볼까요? 자, 11월 30일 날 일반 전표를 가보죠. 그럼 여기 보니까, 자, 사변의 외상매입금이 100만 돼 있고, 대변의 보통요금이 100만 돼 있죠. 근데 뭐가 잘못되었죠? 내가 100만 원 이체했는데, 이 안에는 그 이체 수수료가 만 원, 참, 12,000원 있다는 얘기죠. 무슨 소릴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에서, 그쵸? 신한은행으로 이체하게 되면은요, 수수료 드는 거 알고 있죠? 그거 포함해가지고 100만 원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요금이 나간 거는요, 100만 원이 맞아요. 맞는데, 그쵸? 이 안에서 얼마, 18,000원만큼은 외상매입금 갚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12,000원 빼면은, 12,000원이죠? 12,000원 빼면은 외상매입금은 얼마죠? 98만 8천원이죠. 그러니까 현 상사한테 줘야 되는 외상값은 98만 8천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차변에 그 12,000원만큼 뭐가 되는 거죠? 얘는 계좌 이체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계좌 이체 수수료를 내가 준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분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계이급은 800번 쓰면 되죠. 800번 때 이렇게 차변에 12,000원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 야, 어떻게 외상값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지, 그쵸? 야, 수수료가 합해가지고 98만 8천원하고 합해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아무튼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예, 문제가 우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12월 10일 날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어, 징수한 소득세가 만 원이 있대요. 자, 이 급여 지급 시에 징수한 소득세, 이거 이름 뭘까요? 예수금이겠죠. 음, 얘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세금과 원가로 처리했답니다. 이런 실수했네. 자, 12월 10일 날 가볼까요? 우리 경리가 전산에게 이급이 없는 것 같다, 그쵸? 그럼 일단 대변에 뭡니까? 현금이 이제 만 원 나갔죠. 근데 그럼 우리가 월급 줄 때 이미 뭐다? 차변의 급여, 대변에 예수금 이렇게 우리가 분개했겠죠. 그 예수금을 납부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네. 자,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류정정 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 파트 6 문제 6번 결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네, 문제 6번 이제 결사 문제입니다. 자, 결사 문제는 우리 시험에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결사 문제 푸는 방법 뭐였습니까? 첫째, 자, 이거 볼까요? 자, 결사 문제를 푸는 방법, 퍼스트 뭐다? 수동 공개를 먼저 하시고요. 그쵸? 수동 공개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로 직접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컨드 두 번째, 자동 공개를 먼저 자동 공개를 나중에 한다는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자동 공개죠. 금액만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분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을 입력 후에 전표 추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공개는 우리 2급에서는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누구? 기말재고, 대손, 감가. 다시 말하고요. 기말재고, 대손, 감가. 자, 감가상각 알고 있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수동과 자동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 뭐예요? 1번. 수동이죠? 오케이. 2번은요? 그렇죠. 수동이죠. 자, 3번은요? 또 수동입니다. 자, 4번은요? 얘는 자동이에요. 자, 왜 자동이죠? 키워드가 대손이죠. 그래서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기억나시죠? 얘는 대손이에요, 대손. 자, 대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 부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여기 키워드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직접 분개하면 되고요. 4번만 나중에 결산자로 입력해서 자동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영업부서의 소모품비로 계산된 금액 중 결산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이 12만원만큼이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개를 하려면요, 그 전에 어떻게 분개했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1번은 우리 경리가 아무튼 소모품 B죠. 소모품 B. 이 B가 중요한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사왔을 때 차변에 뭐다? 소모품 B 얼마? 모르죠. 왜? 영업부의 소모품비로 계산된 금액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아무튼 우리 경리는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변은 뭐다? 현금을 주었겠죠. 맞죠? 근데 자 기말되니까 우리 소모품이라고 하는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소모품 자산이에요. 그쵸? 자산이에요. 소모품은. 잘 모르겠으면 소모품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차변이 뭐라고요? 소모품을 보관하는 캐비닛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창고. 그러면 이 안에 얼마의 소모품이 있다고요? 모른다니까요. 그쵸? 모른다니까요. 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자, 기말에 가니까, 그럼 이 소모품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재고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도 써버리면은 대변에 뭐가 된다?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쓰고 남은 거는요. 그렇죠. 당연히 이것도 재고 차단처럼 기말 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미사용된 소모품이 12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결산 현재. 그럼 미사용액이라는 얘기는 사용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그러면 캐비넷 안에 얼마? 기말 재고로 12만 원이 남아 있겠죠. 그쵸? 그 얘기예요. 음. 그럼 얘는 쓰지 않았으니까 비용일까요? 비용이 아닐까요?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경리야, 미안하지만 이게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12만 원만큼은 쓰지 않고 기말에 창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라고 타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뭐다? 그렇죠.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을 소멸시켜야 돼요. 얼마? 그렇죠. 안 쓴 만큼 12만 원만큼을 소멸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변의 이하를 뭐예요? 우리가 이 기말 재고액을 자산으로 잡진 않았죠? 그러면 지금에서야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해보셔야만 이해가 되니까 자, 요 부분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요. 교재와 기출문제를 확인해가지고 소모품 관련만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 날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대변은 뭐죠? 그렇죠. 쓰고 남은 만큼은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소모품비 라고 하는 비용이 소멸합니다. 몇 번째? 800번째. 자, 얼마였죠? 12만원.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자산으로 남아 있는데 자산을 안 잡았으니까 지금 차변에 자산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 12만원. 자, 다음 이제 2번입니다. 2019년도 10월 1일 날 아래와 같이 자,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전액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답니다. 기말 수령 분기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단, 월화를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쌤은 음수로 입력하는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요. 자, 오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출제위원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펴볼까요? 자, 우리 경리가 10월 1일 날에요. 자, 이제 빨간색은 답이 아니에요. 자, 10월 1일 날에 맞죠? 1일 날에
어떤 분기를 했는가 하면요.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기했다는 얘기죠. 자, 얼마를? 여기 보니까 울산보험의 납입액이 60만 돼 있죠. 60만 원만큼을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대변에 현금을 줬겠죠. 그렇죠. 보험회사에다가 얼마? 60만 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돼 있다? 기말 수정 공개를 하라 돼 있어요. 자, 왜 해야 되지? 보니까 자, 이 60만 원이 정말 단기에 보험료가 맞을까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자, 60만 원을 곱하기 자, 이번 연도 10월 1일 날에 가입을 했고 내년 9월 말까지니까 정확히 1년 12개월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알죠? 어떻게 합니까? 분모에 12개월 분해 해가지고 자, 가입을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10월 1일이죠?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만 단기에 보험료니까 걔를 계산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60만 원 곱하기 10, 11, 12, 3이네요. 3 나누기 12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6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15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요, 3개월치인 15만 원만 이번 연도에 보험료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 경리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야, 경리야. 야, 12월 말날에 잠시 한번 보자. 야, 너 이번에 있잖아. 우리 단기의 보험료는 15만 원이야. 근데 왜 너는 60만 원만큼을 질렀니? 하고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리가 몰랐을까요? 알아요. 왜? 경리도 나중에 결산 때보다 이런 분기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경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몰라? 왜? 15만 원만큼은 그러면 단기 비용이니까 얘를 놔두고 얼마? 그렇죠. 15만 원 놔두고 걔를 빼요. 그럼 나머지 얼마? 나머지 얼마지? 산수가 돼요. 45만 원만 없애버리자 그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45만 원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자, 이 아이를 차변에 뭘 분기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45만 원은 내년 거 9개월치를 미리 준 거죠. 그렇죠. 미리 주었는데 막 보험사가 가지고 저기 돌려주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다? 선급 비용으로 분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 가면은요, 보험료를 주게 되면은 뭐 단기 거, 자기 거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일단 60만 원 질러 놓고 결산 때 가서 뭐 한다. 단기분 구해가지고 걔 놔두고 나머지만 대변의 비용을 소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계 다 알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보관만 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험료 45가 사라지고 그만큼을 선급 비용으로 잡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날 차비는 뭐다? 선급 비용. 자, 근데 이거는 좀 주의 좀 해주셔야 될 게, 물론 이제 결산 분계는 거래처를 이제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울산보험이 있다면은요, 선급, 미수, 미지급, 선수 들어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거래처를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보험? 울산보험으로 달아줍시다. 나오죠? 달면 되고요. 얼마? 차변에 4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한다? 보험료라고 하는 800번대 비용을 대변에 소멸시키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 자, 3번은 기말 결산 외상물출금 중에는 미국 ABC의 외상물출금 1,200만 원, 미화 만 달러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일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00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쌤이 기출 강의에서 이 달러에 대한 이야기 해줬죠.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네, 볼까요? 자, 외상을 수금돼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외상을 출금. 자, 이게 이제 있는데, 자, 우리 달러 기억나죠?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하다 보면은요, 달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외화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기말되면은 평가를 해요. 평가. 그래서 이런 외화 자산들은요, 평가를 하는데, 주식을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달러도 뭡니까? 내리거나 오르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달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은 오르면 무조건 이익이지만, 달러는요, 올랐을 때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또는요, 내렸을 때 손실 나올 수도 있지만, 이익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이유는 그 외화의 자산 부채가, 그쵸? 자산이냐 부채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평가했을 때 이익 나오면은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하면 되고요. 비용 나오면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왜 상류축은 돈을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받을 돈이죠.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자 볼게요. 장부에 얼마가 있다?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요 1200만 원만큼이 장부예요. 그러면 장부에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가 있다? 1200만 원만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기말에 뭐 한다? 평가해 보니까 이 1200만 원만큼은요, 몇 달러예요? 미화로 10,000달러죠. 10,000달러인데, 달러는 매일매일 오른다고 했죠. 오르고 내리는데, 근데 우리 회계는 뭐다? 결산 때만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결산 현재 적용 환율이 얼마인지 보니까 1달러에 1100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10,000달러 곱하기 1100 해가지고 현재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되었다는 얘기죠? 1100만 원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내가 현재 장부에 받아야 할 돈이 얼마가 있었어요? 1200이 있었죠. 그런데 기말에 다시 한번 달러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100이 되었다는 얘기죠. 왜? 달러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은 나한테 1100만 원만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100만 원만큼을 손해봤죠. 그쵸? 그때는 뭐다? 외화, 환산, 손실로 분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뭐다? 비용의 발생,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이게 답이에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얼마? 자, 100만 원만큼이 내렸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받아야 될 돈이 내렸으니까, 그렇죠. 받아야 될 돈이 원래 1200인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1100밖에 안 되었죠. 그러면 100만 원만큼 받아야 될 돈이 줄었으니까 나한테는 손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회사 분위기 안 좋죠? 그래서 100만 원만큼 손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대변의 EI를 뭘로 분개한다? 외상 매출금이 그만큼 감소했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자, 만약에 if 평가를 했어요. 평가했는데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평가를 하니까 이 금액이 1,500이 되었어요. 그럼 이때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때는 이익이죠. 왜? 원래 받을 돈이 1,200인데 달러가 올라가지고 1,500이 되었으니까 나는 300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수익이 나왔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대변은 뭐다? 외화 환산 이익, 차이 얼마? 300. 그러면 300만 원만큼을 차이는 뭐다? 외상 매출금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세요. 자, 일단 요게 답이니까 요걸 먼저 공개할게요. 자, 그러면 12월 말일 날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자, 얼마? 100만 원만큼 비용이 발생했고요. 이 아이를 대변에 어떻게 한다? 그만큼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줄었죠.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 거래처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 미국 ABC사. 끝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수동 분계는 마감을 하고요. 이제 자동 분계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동 다 있죠? 자동 결산할게요. 자, 자동 결산은 어디 가죠? 결산 자료 입력에 갑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날짜는 1월부터 12월 달인데 그냥 엔터 치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온다면요. 이때는 그냥 얘를요. 취소를 해버리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거는 제조기업들이 원가 경비를 선택하는 건데, 그쵸? 우리는 뭐 이거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산에게 1급 대가는 상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 참.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 엔터. 이해되겠죠? 그럼 알아서 들어와요. 자, 그럼 이제 이때, 4번은요, 왜 상회 추금과 받음의 기말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죠. 자, 대손 나오면은 원래 판매비와 관리비 어디에 대손 생각에 여기에다가 설정액을 적어줘야 되는데 대손은 어차피 위에 대손 생각이라고 하는 배너가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구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외상의 추금과 받음에 대해서 몇 프로? 1%를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1%가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 둘이만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 엔터, 0 엔터, 0 엔터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 반영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오시면 5번은 4번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위에 반드시 뭐 F3번 점표 추가를 누르고 예 한 다음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일반연표 12월 말일 날에 자동으로 알아서 뭐예요? 자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기해 주니까 우리는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점표 추가 누르고 그냥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네,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7번의 조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이죠? 자, 요까지 풀고 끝내겠습니다. 네, 조회 문제는 쌤이 이제 수업 시간 때 여러분께 적어드렸던 이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보고 하지만 이제 점차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게 되면요. 이걸 안 봐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풀이 과정에서 조금 여러분께 언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5월의 보통예금 출금액은 총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only 5월만 물어보고 있죠. 자, 특정한 월만 물어본다. 누구였습니까? 1월계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계표가 여기에 나와 있죠. 요거 찾아가지고, 맞죠? 뭐 1월계표로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이거는 총계정 원장 가도 괜찮지만은, 자, 1월계표로 가셔가지고 5월부터 5월까지 누르면은 5월 한 달 동안 나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통 예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출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대변에 나간 거 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대변에 나간 게 총 얼마예요? 여기에 637만 5천 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월계표가 좀 편해요. 근데 이제 답지에 보면은 여기 뭐냐 총계정 원장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걸 봐도 괜찮습니다. 총계정 원장이 자 가게 되면은 여기다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놓고 계정 과목을 보통예금으로 조회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5월 달에 자 들차나대 문제는 출금액 나간 돈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나간 게 얼마인가를 물어보니까 5월 달에 있는 요 637만 5천 원제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다음 2번 6월 말일 현재 매출처 진주 컴퓨터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 6월 30일 현재 매출처 진주 컴퓨터. 여러분, 특정 거래처를 언급하고 있죠. 자, 거래처 언급하면은요, 1월계표는 보면 안 돼요. 거래처 언급하면은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이 어디 있지? 여기에 있네요. 장부관리에. 자, 여기에다가 날짜는 6월 30일 현재란 말은 1월 1일부터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라는 얘기예요.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외상 매출금 가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only 누구? 진주 컴퓨터만 물어보기 때문에 진주 컴퓨터에서 F2 진주 컴퓨터까지 찾으시면 됩니다. 자, 잔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얼마? 1,500이 답입니다. 근데 혹시나 만약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있잖아요. 회수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때는 대변 보는 거 알고 있죠? 외상매출금은 원래 자리가 차변인데 회수해버리면 대변이 사라지니까 회수액을 물어보게 되면은 대변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잔액을 물어보게 된다면요. 1,500이죠. 그리고 잔액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뭐죠? 미회수액이죠. 맞잖아요. 여기에서 이만큼을 받았으니까 이만큼을 안 받은 거죠. 미회수액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란 말은 다른 말로 미회수액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같은 말입니다. 자, 3번. 3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는 얼마입니까? 3월 중 나왔죠. 어디 갑니까? 월계표. 자, 특정 월을 언급하고 있네요. 월계표 가시면 되고요. 자, 3월 한 달만 물어보니까 월계표 가가지고 3월부터 3월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 있죠. 그럼 이 중에서 뭐 복리후생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복리후생비는 얼마냐 물어보니까 누구? 55만 6,300원. 이 아이를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찾았던 이런 조회 문제의 정답들은 당연히 어디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메뉴를 닫아야 돼요. 그렇죠? 답안 작성란에다가 정답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는 여기에서 풀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산학의 2급 87회 실무를 마감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